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계약자가 문제예요. 계약자가 이제 최고 선인성을 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보험자에게도 물론 요구할 수 있겠지만, 계약자에게 특별히 많이 요구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5페이지에 보험계약의 선의 계약성을 전제로 한 상법의 규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상법 조문을 통해서 자세히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오늘은 제가 개괄적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되겠어요. 첫 번째, 고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질문서 같은 걸, 질문표 같은 거에다 뭘 동그라미 쳐라. 뭐 하루에 담배는 몇 갑 피우냐, 술은 얼마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사항들은 거기에 질문표를 통해서 고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이 다음에 그 부분은 거기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원래는 없었는데 공터에 주유소가 생긴 거예요. 그 위험이 현저히 변경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통지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이제 고지 의무 성격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봐봐요.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도덕재해의 대표적 표현이죠. 고인의 중과실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해지해야 되겠지.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고인의 중과실로 인해서 이제 사고까지 생겼네? 그럼 보험금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보험자의 면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이 뭐예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이제 배우지 않았는데,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 말고,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들어봐요. 나중에 이걸 배울 겁니다. P, 보험 이익, 이런 걸 배울 거예요. P는 대상을 말해. 대상. 그러면 P, 내가 지금 보험 이익 그랬죠? 보험은 보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풀을 쓰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는 대상의 이익,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자동차가 사고 나면 1억이 다 사라질 수 있잖아요. 나 그거 보험에 가입할 거야. 하고 그것을 금액으로 표현한 걸 1억 이렇게 하면 이걸 보험 가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부풀리면 어떻게 돼요? 보험을 많이 수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요 용어가 그래서 좀 어려워.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부분, 요 이익을 한정을 해라 이 말이에요. 무한정,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초과 중복보험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밖에 안 되는 자동차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사고 나면 나 2억 주세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험금은 1억 한도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예요? 계약자 입장에서 내용이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자동차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에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A, B, C, D, E, F, G 여러 회사에다가 1억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규제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목만 보는 겁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법조문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방지 의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어. 그럼 불이 안 나는 게 좋겠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야, 손해방지해. 그럼 그때부터 나는 보험 가입하고도 밖에 서가지고 누가 불꽃을 일으키나 뭔가 위험한 거 오지 않나 투구 쓰고 서가지고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 뭐냐면 보험사고 발생한 이후에 주의를 좀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다.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보험 계약자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봐요. 화재보험 났어. 그럼 자기가 양동이로 물을 한번 퍼서 뿌리면 꺼질 수도 있는 건데 뭐래?
잘 탄다. 타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다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전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이제 오해 소지가 많아요. 상법 요거 법조문을 좀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지금 6번째가 최고의 선진성이었죠? 예, 여러분, 보험계약은 되게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보험기간을 다른 말로 보장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책임과 의무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보험료도 내야 되고, 사고가 생기면 그 기간 동안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계속계약성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있다. 보장기간을. 그래서 뭐라 한다? 계속계약성도 지닌다. 그럼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분류식. 낙성, 계약성 이해되셨죠? 두 번째, 유상계약인 건 맞습니까? 서로 의무를 지는 거 맞나요? 보험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회사니까 상행위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부합계약성, 약관에 반대할 의사가 없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부합계약성. 그 다음에 최고 선진성이 좀 필요하고요. 계속계약성을 지니게 된다. 자, 이 제목 2차 1과목에서는 적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괜찮아. 1차는 내용만 알아도 돼. 1차는 객관식이니까. 자, 이제 보험 계약의 요소입니다. 자, 계약을 하려면 누구 있어야 돼요? 계약을 할 때 계약하자. 그러면 당사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새로운 용어를 배울 겁니다. 피보험자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봐요. 계약 당사자. 누구죠? 계약자하고, 보험계약자하고, 아니. 계약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 보험사 하지 마세요. 보험자라고 합니다. 법률상. 보험계약자하고 누구하고? 보험자. 근데 내가 계약하면서 내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면 내가 보험계약자이자 보장 대상이 되는 보험자가 됩니다. 근데 배우자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는 내가 내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를 위한 거죠? 그럼 피보험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피보험자의 사망을 해서 보험금을 줄러 있던 이 사람은 이미 상을 치렀네? 누가 돈을 받아? 그때는 수익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만 등장하는 게 뭐예요? 보험 수익자. 특히 이제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되게 이제 보험 수익자를 뭐 정하거나 정하지 않으면 상속이 되거나 권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자를 지정하고 또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임보험에서 이제 임보험 아시겠죠? 손해보험하고 임보험 나눴잖아.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래? 임보험. 그때만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보험 수익자. 공통점이 있어. 피보험자하고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야. 오케이? 피보험자하고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입니다. 근데 보험 수익자는 임보험에서만 등장한다. 임보험에서만.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가 등장하는 표현이 있고 그렇지 않은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다음에 정리를 할 거고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봐보면 직접 당사자가 있고요.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과 손해와 관련이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관계, 금전화 관계에 있는 거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보험계약 당사자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보험자. 보험자는 회사입니다. 회사.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예요?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보험 목적에 대해서 여러 회사가 참여할 수도 있어요. 여러 회사가. 수인의 보험자가 생길 수도 있다. 아까 재보험은 공동보험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뭐라 그래?
공동보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고가면 여러 회사가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보험의 경우에서 참여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보험을 해서 여러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병전보험과 중복보험은 여기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요 사례입니다. 자 봐요. 1억짜리 자동차가 있어. 근데 보험에 가입할 때 A 회사에 1억, B 회사에 1억, C 회사에 1억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입하면 1억짜리 자동차가 망가지면 각각 1억씩 받아서 3억을 받는 꼴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나눠져요. 그게 나눠집니다. 만약에 1억 자동차인데 여기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하고 5군데 들게 되면 보험금 2천만 원을 다 수령하더라도 1억 한도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존재한다고 해서 병존이라 그래요. 근데 이 병존은 중복보험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면 뭐라 그래? 중복보험. 근데 그 금액이 넘지 않고 같아지면 병존이란 말을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지금 오늘은 제목만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 충분히 이해 못한다 이거. 그럼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런 단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보험자가 이렇게 여러 개입될 수도 있구나. 글자가 밑에 좀 잘렸네요. 그래서 이건 아직 지금 잘 몰라. 아직 잘 몰라. 그래서 중복보험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제목만.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일 수도 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오케이? 보험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일 수도 있다. 이것만 오늘은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저 정확한 용어는 뒤에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포인트는 보험자 부분은 이 다음에 뒤에서 좀 더 이해하도록 하고 보험 계약자를 좀 보도록 하자고요. 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람이 계약자입니다. 그럼 보험료 누가 내요? 계약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보험에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계약은 아내가 할 수 있죠? 그럼 보험료는 원래 누가 내? 계약자가 내는 겁니다. 계약서 쓴 사람. 이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들 수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져요. 자기가 보험금 수령자로 피보험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자기를 위한 보험 이렇게 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자를 타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타인을 위한 보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 충분히 아직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낸다고요? 계약자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 예외. 봤더니 보험계약자가 파산이네. 계속 보험금을 지체하네. 근데 보험금을 수령할 자는 다른 사람이네. 근데 자기는 보험금을 수령하고 싶네. 그럼 대신 보험료 내야 돼요. 보험계약 유지돼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예외 규정인데 이 다음에 오늘 안 돼. 네, 대신 될 수가 있어요. 보험 수익자도 마찬가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신 자기가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놔두고. 그러니까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란 물건에 대해서 갑을병이 한꺼번에 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보험자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다수일 수도 있는 것처럼 계약자도 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 이제 등장했습니다. 대일이란 말이 나오죠? 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게 단위의 계약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래. 근데 대리인을 세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상법상 뭐라고 그냥
대리인 이렇게 불러줘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험회사도 있잖아, 보험자. 보험자도 대리인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험 대리상이라고 불러요. 그건 전문인이야. 그 대리상. 다시,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를 세울 때는 뭐라고 부르고? 대리인 이렇게 불러주고, 보험회사가 대리인을 세우게 되면 뭐라고 부르고? 보험 대리상. 그게 대표 표현입니다. 보험 대리상. 그래서 대리란 말이 등장이 되는데 대리 설명합니다. 마치 본인인 것처럼 다 하는 거야. 영화 아바타 보셨어요? 아바타? 아니, 그 본체는 그 캡슐 안에 들어가 있고 그 푸르댕댕한 얼굴로 한 놈이 돌아다니면서 뭐 하잖아. 그러니까 마치 누구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대신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 계약이다. 그러면 보험 계약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우리의 아바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누구인 것처럼, 국민인 것처럼. 그게 국회의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우리가 의결한 거랑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아바타가 안 사실은 마치 누가 안 것으로 한다? 본인이 안 것으로 하겠다. 아바타 영화 보셨잖아요. 아바타 영화상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재밌죠? 아바타. 그래서 이 대리는 아바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바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본인하고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대리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본인이 죽어버리면. 아바타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민법상 이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좀 있는데 그건 이 다음에 하도록 하는데, 마치 누구처럼? 자, 맡긴 사람을 본인이라고 불러요. 근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뭐라고? 본인. 그리고 대신하는 사람은 뭐라 하고? 대리. 대리. 정리합니다. 대리인이 안 사유는 마치 누가 한 것처럼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 자, 제목을 잘 봐요. 오늘 첫 시간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단어 하나를 지금부터 잘 정리해야 다음 시간부터 좀 편해집니다. 영어 잘 들으시고. 자,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피가 대상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보험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보장. 보험을 다른 말로 보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해가 쉬워. 그러니까 보장받을 자. 그러면 보험금은 누구한테 지급해요?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니까. 계약자에게 금전적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고, 자녀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어. 그 보험료는 내가 내는 거야. 오케이? 지금 이해했어요? 이게 첫 번이야,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라고. 피가 뭐야? 그렇지. 여기서는 대상이라 생각하면 돼, 대상. 보장받는 자. 오케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보험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 읽어봐요.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이 단어 이따가 배울 건 이 다음에. 피보험 이익,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피는 입을 피라면서요. 대상이라며. 보장받고자 싶은 이익이야. 무슨 말이냐면 1억짜리 자동차가 망가졌어.
그럼 원래 있었으면 내 이익 것으로 내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 사고가 생기면 저 피보험익은 손해액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손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장받고자 싶은 거죠. 다시 한번. 이 단어가 어려워. 피는 대상입니다. 보험은 보장입니다. 이익되는 것을 보장받고 싶다는 거죠. 이익이 사라졌어. 그게 1억짜리 자동차야. 오케이? 방금 제가 1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험 가액이라고 불러요. 얼마짜리 말이야. 응?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표시하는 것을 나중에 배울 건데 보험 가액이라고 해요. 얼마짜리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손을 입어서 전부보험이란 말을 아직 안 배웠는데 보험금 1억을 수령하기로 했다. 그럼 얼마 받아? 1억 받는 거죠. 그걸 받는 자가 누구야? 피보험자. 오케이?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도 갑 자신을 했어. 그럼 무슨 보험이라 해? 읽어봐요.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되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이 내지만 을이라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여기서는 손해보험이라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니 보험에 한 번도 가입 안 한 것처럼 그러시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저 배우자 아니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 아니면 그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 여러분 보험료 안 내는데 자기를 위해서 저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보험료 제가 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뭐 치아보험 들었다 그러면 보험료 내가 내지만 이빨을 내가 쓰고 자식이 쓰고 그럼 누가 치료받고 보상을 받아? 자식이. 치료받잖아요, 치료. 아, 지긋지긋합니다. 애들이 막 성장기 때는, 너무 막 치아 때문에. 막 그런 거.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내 치아를 위해서 보험을 받았다. 그럼 뭐야? 자기를 위한 보험이고, 자녀나 배우자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했다. 그럼 뭐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인보험 아니고 지금 손해보험 하고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오케이? 어떤 물건, 재산상 손해,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 사람이 아니란 건 빼놓고 똑같아. 자, 그러면 계약은 누가 했어요? 보험 계약자가 했어요? 피보험자가 했어요? 지금 방금 보험 계약자라 그랬잖아. 누가 매듭을 묶었어요? 맺을 게 계약이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매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결자 해지라고 들어봤어요?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으라는 뜻이야. 그럼 보험계약 해지는 누가 해요? 계약자가 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계약을 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해지권은 누구한테 있어? 계약자에게 있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만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보험 계약 안 할 거야. 취소한다든가 해지하거나. 오케이? 그렇죠? 그런 것은 피보험자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계약자 아니잖아. 없다고. 오케이?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 예외는 이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고지 의무 부담이 있습니다. 계약은 갑이 했지만 피보험자는 을인데 을에 대한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무슨 보험을 가입했다면 을이 상황도 고지를 해야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 건물에 대해서 갑이 보험 계약자야. 화재보험에 가입했어. 그럼 을 건물에 대한 내용을 을도 뭐 해야 돼? 고지해야 돼. 고지형. 그래서 고지의무라든지 옆에 갑자기 주유소 생겼어요. 위험이 변경 증가됐어요. 이런 거 다 해야 한다며.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아까 예외가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계약자가 열심히 보험료를 냈는데 파산이란 말은 뭐냐면 저거요. 경제적 사망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은 안 죽었는데 경제적으로 죽었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 파산 그럽니다. 알겠죠? 그럼 보험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 때문에 보험료 지급을 지체했어요. 그럼 보험이 유지가 안 되겠죠? 근데 피보험자는 이 보험이 계속 유지된다면 나중에 뭘 받을 수 있는데? 보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보험료 낸 것도 아깝고, 에? 나중에 환급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근데 정작 계약했던 값은 파산됐거나 보험료를 계속 지급 지체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 보험을 유지하고 싶어. 해지 안 당하고 실효 안 되게. 그럼 자기가 보험료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오케이? 권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니도 뭐 해라? 보험료 내라. 네가 이제 내야 돼.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험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지 환급금 끝나는 거지 뭐.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다. 무효란 것은 효력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애초에 없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까지 뭐 주고받고 있었을 거 아니야. 보험료 내고. 맞습니까?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 가능합니다. 결국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게 되지만 그냥 궁극적인 이익의 주체는 피보험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봐요. 요 임보험은 우리의 주 출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농업재해를 주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임보험은 좀 참고해도 되는데 문제는 상법 조문이 앞쪽에서부터 임보험, 손해보험 구분해서 출발하지 않아요. 통칙에서는 임보험, 손해보험 다 묶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차 시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를 함정을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2차 가면 필요가 없어. 보험 수익자는. 손해보험이니까. 그런데 우리 1차에서는 보험 수익자 부분을 아예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손해보험을 다루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는 의미가 없는 셈이 되지만 1차에서만은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함정을 팔 때 저걸 간혹 써먹어요. 그래서 임보험인데 조금만, 아주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조금만. 임보험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죠? 사람을 대상합니다. 사람이 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뭐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런데 말입니다. 부인이 남편 사망에 대한 보험을 가입합니다. 아니,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보험을 받으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경우도 있고. 남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자기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면. 그럼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들었다. 자기를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들었어요. 그럼 죽은 자는 보험금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수익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했어. 사망한 자로 보험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수익자를 지정하는 거야.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이제 민법상 뭐 상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 보험이론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붙여지는 거예요. 생명과 신체. 그걸 뭐라 그래? 임보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붙여진 자. 자동차처럼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손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마찬가지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 의무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사망이 문제야. 부인이 남편 사망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부인이 전에 뭘 넣었다더라? 청산가리를 조금씩 태워서 음식에 넣어주는 거야. 드세요. 평소에 안 하던 음식도 막 만들어주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받아? 부인이. 혹시 마음이 좀 꺼리끼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막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욕구를 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봐요. 부인이 남편 이름으로 사망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혼각 상태에 이르도록 술을 많이 먹인다든가. 아까 이번에 보험 가입했거든. 여기 사인해. 지장 찍어.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좋은 걸 가르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명할 수 없거나 그런 법적 어떤 효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약자야. 근데 저놈 죽으면 돈 받아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 이때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이 보험계약 자체를 효력이 없게 합니다.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15세 미만자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 뭐로 돼 있어요? 심신, 상실자. 심신, 박약자. 이런 사람을 사망을 전제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때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합니다. 무효입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뭐 자기 자식, 안 돼. 무효. 그러니까 보험금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인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보험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보험 수익자 부분이 좀 필요해서 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인보험이 등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피보험자 말고도 누가 등장할 수 있다? 여기 봐봐, 읽어봐요 제목. 수익자가 등장한다. 수익자가.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는 저 말이 안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험 수익자. 원래 이제 피보험자가 받아야 되지만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면 그 자가 이제 받는 겁니다.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면. 그래서 대개 이제 생명보험에서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대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사망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는 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험 수익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지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이야기 또 나왔어요. 타인 사망을 전제로 했을 때 피보험자, 죽는 자, 피보험이 뭐라 그랬어요? 보장을 받는 대상자죠. 그죠? 근데 죽어버렸어. 죽는 걸 대상으로 하겠대. 그 사람 못 받잖아. 그럼 누가 받아? 수익자로 지정된 받은 자가 받든지 아니면 상속상 배우자가 받든지 가족이 받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해야 한다고요? 누구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피보험자. 피를 흘리면서 죽을 사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 있었고요. 여기 또 인보험에서는 추가로 뭐가 있을 수도 있다? 보험 수익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들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을 수령하고 싶다. 그럼 보험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험계약자가 파산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거나 이랬을 때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
무슨 말 알겠죠?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 이게 다르면 뭐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는 언제만 등장한다고요? 임보험에서만 등장합니다. 임보험에서만. 사망 여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제 보험자의 보조자. 아까 제가 대리 말씀드렸죠? 자, 묻겠습니다. 가계 단위의 계약자의 대리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고? 세 글자로 대리인. 보험자를 대리하는 상인을 뭐라 부르고? 보험 대리상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대리상이 회사채 운영하면 보험 대리점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이제 이 보험 대리상은 중개하고 계약 체결하고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중개만을 대리하거나 계약 체결만을 대리하거나. 근데 그 실익은 크게 없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 봅니다. 누구라고 돼 있어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계속적으로 마치 누구인 것처럼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인 것처럼 그 계약을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거나 되게 같이 해. 계약 체결과 중개는 되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둘로 좀 나누기도 합니다. 대리점 이야기했을 때는. 근데 여러분이 구분이 실익은 크게 두지 않고요. 그냥 보험 대리상 이러면 돼요. 오케이? 뭐라 한다고? 보험 대리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최악 대리점, 중개 대리점 이렇게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구분이 실은 크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리상이 개인이고 법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개사무소 아세요? 여러분 보통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중개사무소에 여러분이 내가 아파트를 팔려고 매물을 내놨어. 그럼 A 중개사무소 한 군데만 내놔요? B도 내놓고 C도 내놓고 그래요? 아, 요즘은 아니고 그 제약이 있냐 없냐 그 말이지. 제약 없죠? 그러니까 그 중개 대리상 중개하고는 달라요. 보험 중개사하고 그래서 달라. 여기 보험 중개사하고는 그래서 달라요. 보험 중개사. 그러니까 공인 중개사로 생각하면 돼. 보험 중개사는 그냥 공인 중개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특정 보험회사에 얽매여 있어요. 불특정 다수의 보험회사하고 관련이 돼요. 불특정 다수. 특정돼 있지 않고. 이거 구분이 좀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 대리상이 중요해. 보험 중개사 말고. 근데 자 봐요. 보험회사가 자신을 대신해서 지금 일을 맡긴 거잖아요. 맞죠? 별말이 없는 한 보험계약과 관련돼서 정권을 주는 거예요. 보험료도 수령할 수 있고 보험증권도 지급하고 청약자 말을 듣고 오케이. 보험회사 말을 듣고 전달도 해주고 마치 누구인 것처럼 보험회사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보험자가 보험 대리상에 대해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야, 이것만큼 안 돼. 너 보험료는 받지 마. 원래 보험료 수령권이 있거든요. 마치 본인하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너는 보험료 수령권 안 돼. 이렇게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보험계약자는, 보험대리상은 S화재보험회사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아바타잖아요? 그럼 나는 걔한테도 보험료 줘도 되고, 의견을 자기 뭐 청약 사실이라든지 뭐 약정이라든지 뭐 계약서 다 할 수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보험 대리상한테 뭐라 그랬냐면 둘간에 너 보험료 수령권 안 준 거야? 그건 제한하겠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보험 계약자는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잖아. 그 돈을 줘버릴 수가 있죠. 맞죠? 근데 그 보험 대리상이 그걸 어떻게 해? 이럴 수가 있잖아. 권한을 안 받았으니까
보험회사는 당연히 안 받고 나한테 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당사자 간의 약정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말이 어려워. 여기다 적어요. 선의란 말을 꼭 동그라미 치고 적습니다. 알지 못함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법률 용어로 이게 좀 어려워. 그 선의가 뭐라고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알려야지. 저기요, 그 대리상 갈 건데요. 그 보험료는 거기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알게 되는 거죠. 알았죠? 근데도 대리상한테 줬다. 그때는 악이라고 봐. 그래서 이 법률 용어가 좀 어려워. 선의는 착한 뜻이 아니고 알지 못하고야.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알면 뭐라 하고? 악이라 그래. 모르면 뭐라 하고? 선이라고 그래. 이거 특이하다 말이야. 이런 거 법률 용어 바꿔야 돼.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는 뭐라고? 알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오케이? 뭐요?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보험료를 냈던 그 계약자는 보험료 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요 단어가 여기서 제일 주의할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웠다시피 원래 보험료는 누가 내는 게 원칙이라고요? 계약 당사자인 보험료 내는 자, 보험 계약자. 근데 예외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 의무를 지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러면 대리상하고 관계가 사실은 보험자, 보험회사 관계인 것처럼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용어는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험자에게 적용이 됐던 거 보험 대리상도 똑같이 적용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읽어볼까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획에 대한 의사 표시할 의무가 있다면 보험자에게 했듯이 보험 대리상의 권한과 그 제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똑같이 적용된다.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되지. 여기 봐봐요. 여기 보험계약자인 것처럼 위치가 얘들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계약자가 파산됐어. 보험료 지급 지체를 했어. 그럼 이제 의무가 누구예요?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누구예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죠?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이제 의사표시를 하러 가냐면 대리상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뭐를 할 거 아니야? 아, 계약자는 아웃됐잖아. 됐잖아.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보험료 권한을 부여 안 받았어. 보험 대리상이. 그러면 선의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마치 대신하는 것처럼 이치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법조문을 한 번만 딱 이해하면 별거 아니에요. 정리합니다. 선의가 무슨 뜻이라고요? 뭐라고요? 알지 못하고 그 말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설계사하고 중개 보험이까지만 딱 하고 오늘 좀 마칠게요. 오늘은 19페이지. 진도가 많이 못 나갔죠. 첫날부터 달리면요. 달려서 되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부담을 좀 줄이고. 자, 여기 봐봅시다. 보험 대리상 권한 봐봐요. 마치 누구처럼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보험회사를 해봐요. 보험자. 아, 보험회사를 뭐라 부른다고? 보험자, 제발.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누구 원래?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 오늘 마치 한글 처음 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쩔 수 없어요. 첫 단어니까 다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줘요. 자, 그럼 이제 보험 대리상은 대리란 말이 들어갔죠.
마치 누구처럼? 두 글자. 보험자를 뭐라고 불러야겠다. 대리가 말이 나오면. 본인. 오케이? 대리란 말이 나오면 꼭 따라가는 게 무슨 표현이 있어? 본인. 캡슐이 들어가 있는 사람. 본인을 위해서 마치 본인이 것처럼 행동한다니까. 그럼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보험료 수령할 권한 인정되나요? 안 되나요? 보험 대리상이라니까. 보험 대리상은 마치 누구처럼? 보험자처럼, 본인 보험자처럼 행동한다니까요. 그럼 보험료 받아 안 받아? 받아. 원래 권한이 그래. 두 번째, 증권 줘요 안 줘요? 줘. 마치 누구인 것처럼? 보험자인 것처럼. 어따 참말로. 그다음 봐봐요. 계약자가 청약할게요,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해지할게요, 취소할게요, 이런 거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마치 누구처럼? 지금 몇 번 말하냐? 세 글자로 보험자, 두 글자로 본인 것처럼 받아. 요것도 해. 계약자 보험계약이 체결됐어요, 변경됩니다, 해지됩니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다 가진다 이 말이야. 원칙은. 저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보험자와 보험 대리상 간에 보험자가 보험 대리상 권한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만약에 그런다면 이걸 알지 못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알지 못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때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둘간만 약정했잖아. S보험회사가 갑 대리상에게 넌 보험료 받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자가 보험료를 대리상에게 줬어. 그래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대리상 받고 튀든지 말든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선의의 보험계약자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우리 있잖아요. 리액션 좀 해봐. 그리고 이 강사들은 약간의 그 무당 같은 성격이 있어요. 약간. 저는 좀 심하고요. 2차 과목 선생님은 약하고 그래. 그래서 그 우리 수험생들이 리액션을 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이해를 했구나 하는 것을 좀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해한 척 하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물어봐.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험 설계사 아세요? 예를 들면 뭐 D 회사다 그러면 D 마크 붙이고 다니고 S 회사다 그러면 S 회사 마크 붙이고 다니고 그래요. 마치 누구인 것처럼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위촉과 해촉의 관계에 위탁계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어떤 약정적인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치 소속이 있는 것처럼 보여. 보험회사의 정규 직원이 아닌데도 아니에요. 위촉 관계입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 일단. 근데 보수는 받아. 성과급의 어떤 성격을 받고. 그래서 보험 설계사하고 보험회사 직원은 달라요.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요. 보험 대리상은 아니죠? 마치 본인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한정돼 있어요. 그 대신 특정한 보험회사, S회사라든지 위에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계를 뭐 하는 자? 중개하는 자예요. 보험중개사하고 달라. 보험중개사는 S, D, B 여러 회사하고 중개를 하는데 보험설계사는 중개를 하되 S회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배우냐고. 근데 보험설계사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이용받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인정되는 권리 하나가 있는데 보험증권 교부하는 건 인정해줘요. 예외적으로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만. 누가 작성했다고? 보험 설계사가, 보험자가. 설계사가 작성하면 지가 계약서 안 돼요. 영수증을 지가 만들라고 주면서 다 보험료 내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S회사면 S회사가 작성한 보험료 수령권 영수증을 주는 경우에만. 설계사가 작성하면 안 돼. 김말순 씨가 작성하면 안 된다고. S회사, D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합니다. 그럼 요건 안 돼요. 청약했어요? 예, 저 승낙할게요. 성립됐네요. 이거 안 돼. 중개만 할 뿐이야. 보험회사가 해지한다면 내가 해지할게? 이거 안 돼. 보험회사 해지 내용을 전달해 줬을 뿐이야. 해지권이 있는 게 없어. 보험 설계사는 결국 중개만 하는 것이지 보험료 수령권이 원래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을 요구해야 돼? 보험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지급하면 안 돼요. 예외적이고. 그래서 자 봐요. 피용자 신분이라는 게 뭐냐면 고용된 거의 위쪽 관계야. 고용당한 거 맞아. 정식 직원은 아닌 거예요, 사실.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보수를, 성공보수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피용자 신분, 고용당한, 위쪽 관계에 따른 고용당한 그런 사람일 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봤었던 보험 대상하고 다르다. 그래서 봐봐.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사 표시를 수령하거나 이런 거 안 돼. 보험증권 교부권 인정합니다. 보험료 수령권 인정합니다. 근데 보험료 수령권 단서가 붙어 있어. 무슨 단서가? 누가 작성한? 동그라미 쳐요. 누가 작성? 보험 설계사 김말순 씨가 작성한 거, S회사 대표가 작성한 거. S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할 때만 인정한다. 보험중개사는 아까 봤었죠? 공인중개사가 똑같아. 중개만 하는 겁니다. 중개만. 보험 중개만. 그래서 간혹 보면 그 보험 설계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기관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보험 대리상이거나 보험 중개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험 중개사는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보험을 비교 설명을 하고 A 상품보다 B 상품이 좋아요 이런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험 중개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보험 대리상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게 달라. 그러니까 가끔 그 보면 보험 설계를 좀 다시 해주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대개 이제 보험 중개사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보험 대리상은 특정 보험회사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험 설계사도 특정 보험회사.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보험 중개사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다 취급해요. 중개만 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에 물건 이렇게 취급하는 거 똑같아. 근데 어떤 물건이 더 좋아요? 이걸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 중개사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보험에 대해서 내가 질병하는 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어떻게 해요? 어디 가라 그러죠. S보험회사 지정 병원에 가서, 뭐해? 신체검사 받아. 신체검사. 그럼 이거 신체 상태를 보고 보험회사에게 이 보험을 인수하세요. 이걸 판단을 내는 게 조력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보험의. 보험의사. 의가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대개 보면 지정 병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보험에 가입할 때 어느 지정병원, 그 보험회사 가까운 데 되게 지정돼 있잖아요. 거기 가서 신체검사 결과를 가져오시라고 이렇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자, 됐습니까? 오늘 첫 시간
재밌는 용어 좀 배웠죠? 머릿속 좀 정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진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보험계약자가 뭔지, 보험자가 뭔지, 피보험자가 뭔지, 보험수익자가 뭔지, 이런 단어들이 좀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 단어 좀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은 훨씬 더 재밌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런 게 다 있구나.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